안녕하세요, 러브입니다. PPT에서 절차 또는 순서는 항상 들어가는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순서이다 보니 방향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고정된 모습이라 만들고 나면 많이 지겨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존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구성이 재밌는 절차 꾸미는 방법, 지금 시작해보죠. 이제 파일은 영상 하단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완성된 예제에서 보시다시피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화살표를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만들어 두고 실제 순서들을 약간 위아래로 배치함으로써 조금 더 재밌는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각형을 만들어 줄 텐데요. 삽입, 도형,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부피가 많은 글씨보다 조금 더 큰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양쪽에 모두 복사를 해주는 거죠. 이 사각형을 모두 선택을 해서 홈 탭에 정렬,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 다시 컨트롤 G 그룹을 해서 똑같이 정렬, 맞춤, 가운데 맞춤을 해서 화면 가운데로 오도록 잡아줍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주는 거죠. 컨트롤 쉬프트 G를 해서 그룹 해제를 해주시고요. 이제 텍스트를 각각 사각형의 중앙에 오도록 다 정렬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사각형을 색깔을 바꿔줄 텐데요. 사각형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개체 서식을 눌러주세요. 선에서 선 없음을 눌러주시고요. 채우기에서 단색 채우기, 색깔은 스포이트를 눌러서 왼쪽에 있는 23, 116, 155의 색깔을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색으로만 칠하면 재미가 없겠죠? 완성본처럼 조금 더 입체감을 나타내 볼 거예요. 사각형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도형 서식창에 효과를 눌러주신 다음에 3차원 회전해서 맨 아래쪽에 빗각의 가장 오른쪽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3차원 서식에서 깊이 값을 숫자로 올려가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걸 확인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30포인트로 조절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옆면의 검정색 부분과 앞면의 색깔이 바뀐 게 너무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될 경우 너무 투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약간의 수정을 해줄 겁니다. 사각형이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재질을 평면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앞면과 옆면의 색깔 차이가 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색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를 쉬프트를 눌러서 각각 복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색 채우기 색 부분에서 포인트를 눌러서 이번에는 아래쪽 23, 155, 102의 색깔을 입력해서 색깔 차이를 주도록 합니다. 안쪽이 어두운 색이니까 텍스트 또한 당연히 흰색으로 바꿔야겠죠? 오른쪽 도형 서식창에서 텍스트 옵션을 눌러주시고요. 텍스트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아랫부분의 텍스트 또한 정리해 줄 겁니다. 이 아래쪽 부분의 텍스트는 내용의 중요도가 좀 덜하겠죠? 그렇다면 두께도 얇게 해주시고요. 크기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모두 수평으로 오도록 정렬을 해주고요. 각 사각형의 가운데 오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내용이 연결됐다는 걸 봐도 되지만 지금은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꾸며줄 거예요. 이 네모와 아래쪽 텍스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삽입, 도형, 선을 눌러주시고요. 사각형 아래쪽 중간 부분에서 텍스트까지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만약 이렇게 삐뚤어지게 연결이 됐다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중간 부분에서 쉬프트를 눌러서 수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이 수직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창에서 색깔은 당연히 여기 사각형 부분과 같아야겠죠? 색깔을 바꿔주고요. 화살표 꼬리 유형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해 주시고 크기는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해 주세요. 근데 지금은 확대를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분명 이 동그라미가 여기 있는 건데 지금은 여기에 달렸죠?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다시 만들 때 시작을 여기서 하고 끝을 여기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만들어 볼 텐데요. 삽입, 도형, 직선에 가셔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화살표의 꼬리 유형을 동그라미, 크기는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거죠.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이제 각 요소를 컨트롤 G 해서 그룹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를 화살표 아래를 눌러서 살짝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순서에 재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걸 화살표를 정확히 나타내 볼 텐데요. 삽입,
도형, 블록 화살표에서 화살표 U자형을 만들어주세요. 일단 크기는 대충 만들어주시고요. Alt 왼쪽 화살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완성본처럼 우리는 이 오른쪽 아래에서 돌아서 이렇게 오는 U자형 화살표를 만들어 볼 겁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는 거죠.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셨다면 윤곽선을 없애주시고요. 단색을 채워도 되지만 이번엔 약간 재미를 주기 위해서 패턴 채우기로 바꿔볼 거예요. 패턴 채우기를 눌러주시고 패턴은 세 번째 줄에 있는 대각선 줄무늬 밝은 하양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전경색은 스포이트를 눌러서 왼쪽에 있는 208, 67, 0을 선택해줍니다. 화살표가 좀 약해 보인다면 배경색 또한 똑같이 같은 색을 선택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배경색을 눌러서 다른 색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 화살표를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살짝만 내려줍니다. 색깔 차이를 살짝 보여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화살표를 맨 뒤로 보내주세요. 하지만 화살표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느낌이 좀 약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서 원을 만들어서 Shift를 눌러서 일단 정방형 원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서 삼각형을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또 Shift를 눌러서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lt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90도로 돌려주세요. 두 개를 모두 선택을 해서 가운데와 중앙 정렬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삼각형을 정렬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모양상으로는 가운데 중앙이 맞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너무 왼쪽에 치우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임의로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돼요. 이 삼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와 Alt를 눌러서 미세하게 움직이도록 해주고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주세요. 이제 색깔 조절을 해볼 텐데 원을 선택해서 윤곽선을 없애주시고요. 이 사각형들 사이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선택을 해서 윤곽선을 없애주고요. 색깔은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보라색을 선택해 줄게요. 이 두 개를 모두 선택을 해서 Ctrl G 그룹을 잡아주시고요. Ctrl Shift Alt를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각각 사각형 사이에 일단 배치를 해주는 거죠. 좀 크다 싶으면 더 줄여줘도 돼요. 그리고 Ctrl Shift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수평 복사를 일단 해줍니다. 간격을 모두 맞추기 위해서 이 사각형들과 원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홈 탭에 정렬에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럼 위쪽 부분은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아래쪽 부분만 좀 꾸며볼 텐데 아래쪽 내용 또한 실제적으로는 이 평가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순히 텍스트만 적는 것이 아니라 살짝 개체를 만들어서 좀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일종의 게시판 같은 느낌을 내볼 텐데요. 삽입, 도형,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아래쪽 텍스트를 크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 둥근 부분이 넓지 않고 살짝 느낌만 나도록 조절을 해주시고요. 화면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조절합니다. 색깔은 이번에는 실선을 두고 실선의 색깔은 가장 왼쪽 회색의 두 번째 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안쪽에 단색 채우기는 바로 그 위쪽에 있는 연한 회색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양쪽 끝에 구멍을 내볼 거예요. 이 도형을 선택을 해서 Ctrl Shift 하고 위쪽으로 드래그한 다음에 이 노란 점을 가장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도형이 소세지 모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크기를 적당히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쪽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넓은 구멍의 느낌을 내는 도형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부분에 Ctrl Shift를 해서 오른쪽을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이 두 개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Ctrl G 그룹을 해주시고 뒤쪽에 있는 이 사각형과 함께 선택을 한 다음에 홈 탭에 정렬, 맞춤, 가운데 오도록 해줍니다. Ctrl G 그룹을 해주는 거죠. 삽입, 도형, 직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무데나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수직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 수직선의 위치는 이 구멍의 중간에 오도록 맞춰주시고요. 빨간 화살표에 살짝 걸치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와도 상관은 없어요. 이 느낌을 좀 더 내기 위해서 두께는 한 2포인트 정도로 바꿔주고요. 색깔은 여기 검정색 바로 아래에 있는 회색을 눌러주세요. 반대쪽 구멍에도 복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텍스트만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합니다. 텍스트는 여러가지 내용이니까 홈 탭에 단락 부분에서 이 글머리 기호를 입력해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 체크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만약 저처럼 이렇게
글머리교를 입력을 했는데 글머리교의 색깔이 흰색이라면은 다시 홈 탭에 글머리교를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글머리교 및 번호 매기기를 선택해주세요. 팝업 창이 뜬다면은 아래쪽 부분에 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자동으로 바꿔주시면은 글씨의 색에 따라 글머리교의 색깔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는 거죠. 어떠신가요? 파워포인트 도형만 가지고도 손쉽게 이렇게 평가 절차를 꾸밀 수가 있죠?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보고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안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